안녕하세요. 금강농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묘목은 올 가을에 저희 재배지에 식재할 묘목을 불치해서 지금 손질을 마쳐놓은 상태인데요. 저희 고객님과 구독자님들께 제가 손질하는 방법, 식재할 묘목을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어제는 하루 온종일 비가 내렸고요. 올해는 가을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려서 농사 다 지어놓고 가을 강수량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좀 걱정이 돼요. 비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내려요. 그저께 밤을 새워서 이걸 정리를 해놓고 어제 포장을 덮어놨는데 저렇게 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손질하고 있는 종류는 한국농부님께 이렇게 분양받았던 우량종 가시 있는 엄나무로 증식한 엄나무 묘목과 그리고 제가 선발 중인 두루 품종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품종은 아니고 제가 증식하고 이렇게 관리 중인 이렇게 좋은 품종의 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늘리고 또 순생산 재배를 조성을 해서 고객님과 구독자님들께 순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향후 이거를 저희 주력 품목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제가 이제 증식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손질을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서 세척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미 다 손질을 마쳤지만 어떤 식으로 손질을 했는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참두릅은 지금 2년생이고요. 그리고 엄나무도 2년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2년생으로 키우면 참두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질부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껍죠? 이런 식으로 두껍습니다. 전지 한번 하고 키우고 전지 한번 하고 키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면 식재를 이렇게 두꺼운 묘목 그리고 여기에서 번식해서 나온 꼬마 묘목들 손질해 놓은 상태 이렇게 먼저 꼬마 묘목부터 어떻게 손질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묘목이 번식해서 나온 꼬마 묘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묘목을 긴 뿌리는 좀 잘라내고 잔뿌리들은 어느 정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눈 싹을 틔울 눈 한 개 정도, 한 개나 두 개 정도 남기고 이렇게 짧게 전지를 했어요. 이렇게 전지를 해서 식재를 할 때는 여기 뿌리 부분까지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까지 심어주고 그리고 위에 눈이 있는 곳은 나오게 해줍니다. 대부분 보면 이 묘목을 보면 땅 속에 심어져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표시가 됩니다. 느낄 수 있어요. 이 뿌리 부분까지 이게 지금 이거는 눈을 하나 두 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거를 견눈이라고 하거든요. 치가라고도 하고 견눈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이 눈이 싹을 틔워서 새로운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제가 식재하고 난 후에 잘라줘도 되거든요. 만약에 식재하고 나서 요만큼 식재를 했는데 요 눈이 하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전지를 했을 거예요. 짧게 눈 하나만 남기고. 그런데 심을 때 조금 더 묻을 수도 있고 해서 묻히거나 그럴 거를 가정하에 잘라놓은 상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리 잘라놓은 이유는 바로 식재할 경우에는 좀 가지를 식재하기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가지가 있으면 더 유리하거든요. 식재하기 편하게 가지를 길게 이렇게 한 20-30cm 정도 남기고 식재한 후에 눈을 한 개나 두 개 정도 남기고 이 마르는 걸 가정해서 이 견눈이 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한 요 정도 마를 거 각오를 하고 5cm 정도 아니 1cm 정도 마를 걸 각오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나중에 식재 후에 전지를 해주면 편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식재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척을 한 후에 살균 소독을 해서 좋은 거에 보관 후 저희가 이제 일정이 잡히면 식재를 할 계획이라서 가지채에 두면은 살균 소독하거나 저장하는 게 좀 불편해서 저는 미리 짧게 다 잘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식재가 가능하시면은 가지를 길게 뒀다가 식재한 후에 견눈 하나나 2개 남기고 자른다. 아니면 1개만 남기고 자른다. 이렇게 할 경우가 제일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이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2개를 했을 때 이 2개 중에서 하나만 먼저 가지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가지는 여기에서 올라옵니다. 위에 쪽에서. 3개를 남기면 3번째에서 먼저 가지를 올려요. 정부 우세성으로 해서 아래쪽부터 가지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가지를 올려요. 그러면 짧게 잘라주는 게 양분이 뿌리에서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가지도 더 잘 자라겠죠. 그래서 식재한 후에 가지 전지는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묘목을 할 때는 긴 뿌리는 좀 잘라주고 잔뿌리는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식재하기 편한 상태로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손질을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살균 소독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세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더 큰 2년생 나무는 어떻게 손질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2년생 나무는 이렇게 밑동치가 커요. 이렇게 밑동치가 크는데 이렇게 보시면 잔뿌리는 남기고 기다란 뿌리는 최대한 바짝 잘랐습니다. 두릅은요, 뿌리가 잔뿌리 몇 개만 있거나 굵은 뿌리 짧은 거 1-2개만 있어도 1개만 있어도 대체적으로 다 고사하지 않고 잘 사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지 전지는 이렇게 보이면 견눈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견눈을 1개, 2개 정도 남겨서 짧게 잘라도 되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짧게 자를 때는 전지가위나 전동 가위로 불가능합니다. 작은 소형 저기 있는 저런 엔진톱 같이 생긴 저런 거를 사용을 해요. 충전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묘목 손질을 할 때 필요한 도구는 저 작은 엔진톱, 그리고 전지가위, 그리고 전동가위, 이렇게 3개를 필요해요. 전지가위는 작은 가지를 자를 때, 그리고 전동가위는 중간 굵기, 그리고 아주 굵은 거는 저런 톱을 이용해서, 전기톱을 이용해서 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우리가 식재를 하면 그럼 어디까지 남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다 묻을 계획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위에 가지를 다 여기까지 끝까지 다 묻어도 이 치가는 땅 속에 묻혀도 가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질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이 정도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잔뿌리 유지시켜주고 긴 뿌리들은 잘라주고 해서 견눈 여기 하나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견눈을 치가를 남기고 손질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바짝 다 자르고 이렇게 바짝 다 여기까지 잘라서 식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짝 잘라서 식재를 하는 경우와 이 치가를 하나 남겨서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요.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이렇게 치가를 1개나 2개 남기고 식재를 하면 뿌리는 이 치가를 싹을 틔우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 치가에서 가지를 올려서 가지 숫자가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뿌리에 영양이 되면은 또 다른 새끼 묘목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까지 바짝 자르고 식재를 하면 여기에서 이 뿌리에서 여러 개의 이 새로운 눈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가지가 동시에 올라와요. 가지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바짝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 나무의 형태를 봐가지고 뿌리 상태를 고려를 해서. 근데 대부분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남긴 이유는 두릅나무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밀식되는 그런 상황을 한 번에 밀식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손님들이 묘목을 받으시면 이렇게 기다란 상태로 이렇게 묘목을 받으시거든요. 이 상태로 만약에 그대로 심어가지고 이 위에 전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반농사 짓는 결과를 초래를 해요. 이렇게 길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치가가 있는 이 부분 여기 무시하고 이렇게 작게 자르면 이 뿌리에서 양분 공급을 할 때 여기에서 바로 가지가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놔두면은 이 뿌리에서 양분 공급을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가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제일 위에 쪽에 있는 것부터 올립니다. 그러면 키가 커지고 뿌리에서 양분을 쭉 올려서 여기에서 가지를 뻗게 되면은 그 해에 새로 돋아나는 형성되는 가지가 생육이 저조합니다. 좋은 결과가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묘목을 이렇게 받으시면은 최대한 짧게 잘라서 눈 한 개만 남기고 아니면은 바짝 자르면은 여러 개가 올라온다. 근삽이 돼가지고 근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눈 한 개나 두 개 정도 여기에도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한 개나 두 개 되고 최대한 짧게 잘라주는 게 가장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지가 가장 잘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지는 이렇게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쪽에 치는 지금 상처 수목 보호제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제가 그저께 밤에 새벽까지 손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서울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서울 갔다가 어제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요. 그래서 작업을 못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가능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이렇게 두꺼운 작은 묘목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두꺼운 묘목은 이런 식으로 수목 보호제를 스프레이를 좀 뿌려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빗물이 들어가고 너무 두꺼운 거는 건조되고 이 수목 보호제를 바른다고 해서 깔끔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액으로 인해서 자기 자체에서 코팅이 되려고 이렇게 액이 흘러나오는 걸로 인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이 액이 마른 다음에 이걸 발라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고 나서 비가 와가지고 이런 형태고요. 이런 액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자체를 코팅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돼서 너무 이렇게 나무가 굵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가지를 아예 안 남기고 짧게 잘랐죠. 이런 2년생 지금 두께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건 왜 이렇게 잘랐냐면은 그냥 여기에 뿌리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뿌리 쪽의 밑부분에 바로 싹을 올릴 가지가 될 눈이 발견이 되어서 짧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걸 다 심고 이렇게 묻어 놓으면 흙으로 덮어서 다 묻어 놓으면 이 밑에 부분에 이미 가지가 될 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손질은. 다만 여기에서 팩트는 짧게 자를수록 유리하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손질을 다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바짝 마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너무 넓은 거는 수목 처리제를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하면 좋고요. 그리고 안 하셔도 조금 이걸 살균 소독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마를 시간을 준 다음에 액이 나와서 여기가 액으로 코팅이 될 시간을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살균 소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릅 묘목 식재용 묘목 손질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엄나무 묘목은 어떻게 손질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엄나무 묘목 작은 거는요.
자, 보시면 잔뿌리 다 남기고 긴 뿌리는 어느 정도 잘라주고, 잔뿌리는 남기고 긴 뿌리는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심어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곁눈 보이시죠? 치가 남겨놓고 짧게 전지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좋은 거에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짧게 잘라놓은 상태이고요. 식재를 바로 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두릅나무처럼 잡기 편하게 길게 둔 상태에서 식재한 후에 곁눈 하나하나 2개 정도 남기고 식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2년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나무들도 있고 그래요. 큰 나무들은 이 뿌리 영양이 되면은, 뿌리가 잔뿌리 남기고 굵은 뿌리를 잘랐어도 뿌리의 영양이 되면 가지를 2개 남겨요. 이렇게 2개 남겼어요. 여기까지 묶고 이렇게 해도 뿌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식재용 묘목은 최대한 잔뿌리는 잘라내지 않고 굵은 뿌리 식재하기 편하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식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가지를 남긴 상태에서 식재를 했다 그러면 식재하고 나서 그 위에 곁눈 1개나 2개, 최대한 최대치로 3개 이내로 이렇게 하면 5cm 정도 되거든요. 5cm 이내로 짧게 전지하는 게 가지가 가장 튼튼하게 잘 이렇게 한 해 동안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좋은 가지, 그리고 좋은 순을 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지를 할 때 나무를 심고 아까워서 가지를 길게 남겨서 이렇게 만약에 식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튼튼하게 덜 자랍니다. 그리고 얇게 자라요. 가장 두껍고 가장 키가 잘 자라게끔 하고 직경이 두껍게 하고 키도 크게 키우려면 짧게 전지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식재 땅에 묻어져 있던 부분까지 막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땅에 묻어져 있는 부분까지 식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커다란 나무를 심을 때는 우리가 공국 해소를 위해서 3분의 2 정도 심어놓고 물을 줘서 흙을 흡착을 시켜서 공국을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공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이 꽁꽁 어는 거는 동해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가서 어는 거는 동해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땅이 꽁꽁 어는 거는 꽁꽁 얼수록 묘목이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해라는 거는 구멍이 생겨서 외부 바람이 찬 공기가 들어가서 어는 거는 동해 피해예요. 같이 똑같은 어는 건데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재를 할 때, 가을 식재를 할 때 물을 한번 주는 거는 이 묘목이 이파리가 이미 없는 상태에서는 수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뿌리가 수분을 올리지 않아요. 이미 멈췄어요. 그런데 가을에 식재할 때 물을 주는 거는 나무한테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심고 나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갈 공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공극 차단은 바람구멍을 없애기 위한 공극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줘서 흙을 흡착을 시켜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게 된 다음에 흙을 이렇게 돋아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묘목들을 키울 때는 그냥 이렇게 굳이 물을 주거나 하지는 않고 경운 작업을 로타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서가지고 흙 스스로 잘 이렇게 다져지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두릅 묘목하고 엄나무 묘목은요, 우리 대추나무, 감나무는 뿌리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심고 나서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엄나무 뿌리하고 이 엄나무 뿌리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참두릅 뿌리도 부들부들해 유연합니다. 목질화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과실수나 그런 뿌리들은 목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밟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 엄나무 뿌리하고 두릅 뿌리는 밟으면은 안 돼요. 그냥
토닥토닥 해주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지금 손질해 놓은 상태 보이시죠? 묘목을 받으시면 묘목을 뿌리를 다 없애면 안 돼요. 굵은 뿌리보다 잔뿌리가 묘목의 활착률과 성장을 더 도와줍니다. 그래서 잔뿌리는 남기고 긴 뿌리는 잘라내고 최대치로. 그래서 식재가 조금 어렵더라도 최대치로 뿌리를 남기고 심어줘야지 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손질이 된 다음에 이 부분에 저처럼 이렇게 두릅나무는 액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잘 벗겨지는데, 이런 엄나무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 수목보호제로 이렇게 저는 스프레이로 뿌렸는데요.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이곳이 물이 들어갈 위험성이나 이런 감염이 된 균이 들어갈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나무들은, 좀 굵은 나무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식재하기도 합니다. 작은 나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부분 해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식재 후에 전지는 견눈 하나, 두 개, 세 개, 최대치 3개 이내로 남기고 최대한 짧게 5cm 이내로 잘랐을 때 한 해의 생육 상태가 가장 좋다. 이 가지가 길면 길수록 이 뿌리는 피곤합니다. 뿌리가 그리고 수고가 높아져요. 두릅나무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견눈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다. 그럼 이 가지를 길게 자르면 가지가 발생을 제일 위에치를 먼저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키가 되는 거예요. 수고가 높아집니다. 키가 높아져요. 그러면 묘목의 이 수영도 예쁘게 안 잡히고 키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더 커지고 해가지고 결과치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길게 자른다고 해서 가지가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식재할 때는 묘목의 길이를 최대치로 짧게 잘라야 되는 그런 거고,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길게 잘랐나 이렇게 또 궁금하시겠죠? 이 옆에 보시면 여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기까지 묻을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뿌리가 있다는 거는 여기까지 묻어져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실뿌리 꼭 남겨주시고 기다란 뿌리만 정리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뿌리는 충분히 남겨서, 실뿌리는 묘목을 가장 잘 크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뿌리 잘라내면 안 됩니다. 긴 뿌리만 식재하기 편하게 짧게 잘라서 식재를 한다. 식재를 하고 나서 남은 거는 5cm 정도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이게 다 되면은 이제 살균 처리를 하거든요. 큰 통에다 넣어서 이거를 담궈서 살균제를 넣고 또는 밝은제를 넣고, 저는 밝은제 처리를 가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 식재를 할 때는 밝은제 처리를 하지 않아요. 제 경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살균 소독을 할 때 저는 살균 소독을 몇 배액으로 하나요? 약계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좀 강하게 약을 타고 희석하고 시간을 조금 덜 볼 계획입니다. 올해는 보통 정상적인 희석률을 하고서 30분에서 40분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가을에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햇빛에 있어도 지금 이 실뿌리조차도 이렇게 마르지 않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수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오랫동안 담궈서 물을 더 흡수되지 않게 소독약의 배율을 높이고 소독 시간을, 살균 시간을 10분, 15분 이내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살균제 배액은 그 해의 이 묘목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살균 소독을 한 다음에 좋은 곳에 보관할 때 마이너스 1도에서 보관을 하고요.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저처럼 좋은 곳에 보관했다 식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밀봉을 하기 전에 이 묘목 살균 소독한 다음에 축축하게 꺼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처럼 다시 한번 바람에, 햇빛에 말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바람에, 햇볕이 없는 날 이렇게 바람에 건조를 다 시켜서 수분이 없는 상태로
밀봉을 하고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살균 소독을 한 다음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좋은 곳에 들어가면 손상이 돼요. 과습이 됩니다. 과습. 좋은 거에 안에 들어가면 또 밀봉을 했기 때문에 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이런 묘목 손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손질을 하다 보면 종군이 나오거든요. 이 종군 목적에 따라서 손질하고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